안녕하세요. 울산 암생존자 통합지질센터에서 푸드테라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경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과 같은 질병 발생 후에 본인의 과거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음주가 잦진 않았는지,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진 않았는지,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다 보면 결국 본인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 후에 현재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잘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내가 잘 먹긴 잘 먹어야 하는데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이며 또 내가 즐겨서 먹었던 음식이 권장식품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해서 먹으면 좋을까? 결국 도달하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울산 암생존자 센터에서 함께 고민해 가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대체 식품 찾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가루 식품 좋아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암 생존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선생님, 밀가루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밀 자체는 암 발생 위험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밀 역시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 체지방 증가가 이루어지고요. 체지방 증가가 되면 이에 따른 일부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가공된 밀가루 식품에는 대부분 과다한 설탕, 소금,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같은 지방과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라는 아이를 즐겨 드시는 이유가 하나 있으시죠, 사실.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드시고 싶어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것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밀가루를 섭취하신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빈번히 있으셨죠? 이것은 바로 이 글루텐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도달했을 때 노폐물을 함께 가지고 쑥 빠져주는 식이섬유와는 달리 이 글루텐은 자꾸만 우리의 장벽을 긁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세균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자꾸만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장은 튼튼해야 되는데 장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나빠지고 결국 다른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밀가루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흰 밀가루보다는 도정이 덜 된 통밀가루를 사용해 주시고 튀기지 않은 담백한 제품을 선택하신 뒤에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곁들여서 드셔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만들어 볼 요리가 뭐냐면 피자와 파스타예요. 근데 여러분, 피자와 파스타 들으시면 밀가루 식품 중에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럼 사실 밀가루 음식을 여러분께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이나 당류의 섭취가 잦아지면 체지방이 증가된다고 했고 체지방 증강으로 건강 유지가 조금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탄수화물 줄여보고자 밀가루 대신에 포두부와 미역줄기를 활용한 피자와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게 포두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포두부 한번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얇은데요.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보시는 일반 두부가 있을 거예요. 그 두부를 기계로 압착해서 성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분이 줄여졌기 때문에 일반 두부와 다르게 굉장히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두부는 압착한 경우라서 일반 두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영양분이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파는 일반 두부를 드시게 될 경우 단백질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 두부는 100g당 9.6g의 단백질이 있는 반에 포두부는 100g당 25.6g의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4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밀가루 대신에 이 포두부를 사용해서 한번 피자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을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사이즈가 크시면 4분의 1등분 해주시고요. 크기가 작다면 반으로 잘라주세요. 블랙 올리브도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새우를 함께 볶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올리브유의 향을 더 느끼고 싶어서 새우를 볶을 건데요. 기름에 볶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끓는 물에 새우를 데쳐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아까 잘라놨던 마늘을 넣고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때 새우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새우가 반쯤 익었을 때 소금을 넣고 간을 살짝 해주세요. 이제 포도부를 끓는 물에 1분간 데쳐주시고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세요. 포도부가 다 데쳐지고 나면 꼭 면보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번에는 종이 호일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끓는 물에 데친 포도부를 놔두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그 위에 또 다른 포도부를 한 장 겹쳐 주시고요. 그 위에도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볶아놨던 새우와 마늘을 위에 올려주세요. 이제 이 위에 피자 치즈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유제품에 민감하신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등 암 생존자분들께서는 피자 치즈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이대로 불에 살짝 익히셨다가 롤처럼 말아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팬에서 이것을 치즈가 녹을 때까지 살짝 익혀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오븐이 있으시다면 200도씨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조리해서 주세요. 뚜껑을 닫고 피자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피자 치즈가 다 녹았습니다. 이제 팬에서 옮겨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어린 잎을 올려주세요. 맛있는 포도부 피자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역줄기를 활용한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면 대신 미역줄기를 쓸 거고요. 여러분 미역줄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섬유질이 풍부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역줄기와 같은 해조류들은 후코이단이라는 항암 효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암 생존자들 분에게 권장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역줄기를 고르실 때는 짙은 녹색이고 그리고 두껍고 탄력이 좋은 걸 골라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해물이나 엔초비가 들어간 오일 파스타를 즐겨 드셨다면 꼭 지금 만들 미역줄기 파스타 한번 해 드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염장 미역줄기를 사시면 이렇게 소금기가 많아요. 이거를 꼭 물에 한번 씻어 주시고 물에 넣어서 30분 이상 염분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미역줄기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마늘이랑 방울토마토를 잘라주세요. 마늘은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리고 팽이버섯이 들어가는데요. 밑둥을 자르시고 난 다음에 길게 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을 너무 세게 하셔서 마늘이나 페페론치노가 타지 않게끔 주의해 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새우를 넣어주세요. 새우가 반쯤 익었을 때 미역줄기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익히시다 보면 미역줄기가 반쯤 투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팽이버섯이랑 방울토마토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미역줄기가 거의 투명해지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이때 불을 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호에 맞추셔서 소금과 후추를 넣고 살짝 간을 해주세요.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역줄기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밀가루를 대신해서 포도부와 미역줄기를 활용해서 피자와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늘 매일 무엇을 해 드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신다고 귀찮으시다고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있던 모든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지실 때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장소를 변경해 보시거나 아니면 식단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입맛도 한번 돋구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활기찬 에너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